안녕하십니까. 빌딩태민의 김태민 팀장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매매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8월 달에 거래 신고가 완료된 건물인데 2025년에 신축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원가 이하에 거래된 케이스가 있어서 여기 신도는역에 좀 나와 있어요. 매도인은 되게 큰 손해를 받고 매수인은 반대로 굉장히 나이스한 가격에 거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왜 이런 가격에 거래가 됐는지, 매수인은 어떤 용도로 이 건물을 샀는지 한번 현장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uilding 10 minutes. 먼저 건물을 보기에 앞서서 이 신논현역 상권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신논현역 대로변은 호텔이나 메디컬 타워, 그리고 오피스텔, 그다음 사옥 같은 비교적 큰 규모의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블록만 안쪽으로 들어가도 분위기는 많이 달라집니다. 헤어숍이나 메이크업샵, 펫샵, 약국과 같은 생활력 상권이 형성돼 있고, 원주역 방향으로는 나홀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 같은 기존 주택가도 함께 형성돼 있어요. 최근에는 호스텔 같은 숙박시설로 활용되는 사례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단순히 상업시설만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업무, 주거, 상업 요소가 동시에 갇혀있는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건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대지는 약 77평이고요. 연면적은 약 200평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이고 2005년 7월에 준공된 신축 건물입니다. 승강기도 당연히 설치되어 있고요. 도로는 약 10m 정도 확보되어 있어서 신논현역에서도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의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지와 건물 조건만 놓고 보면 굉장히 나이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얼마에 거래됐을까요? 매매 가격은 88억 3천만 원입니다. 토지평당 가액으로 한번 계산해보면 약 1,100만 원 정도 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사실들이 있어요. 주변 거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신축이 필요한 노후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평당 약 1억 원에 실제 거래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되는 근린생활시설도 평당 1억 2천만 원 정도 수준에 이미 거래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얼마라 그랬죠? 지금 지어야 되는 건물이 아니고 2025년 신축 건물, 약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인데 주변 실거래보다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싸게 거래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매도인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는 매도인이 2022년도 6월에 9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매입하고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저희가 역산을 한번 해볼게요. 토지 매입비가 아까 90억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취득세와 각종 부대 비용 하면 약 5억 원 이상이 들어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신축 공사비가 이 연면적이 약 200평 정도니까 평당 1,000만 원만 계산해도 20억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이용했다면 당연히 공사 기간의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 비용까지 발생했을 거고요. 그럼 실제로 투입된 원가는 120억 원 이상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최종 매각 가격은 88억 3천만 원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30억 이상의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은 왜 이렇게 손해보면서 싸게 팔았을까요? 정확한 내부 사실은 사실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고 하면 금융비용과 공실 부담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축 건물은 완공됐다고 바로 임대가 들어오는 케이스는 아니죠. 특히 이 정도의 규모의 건물에서 예상보다 공실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임대 수익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매도인이 버틸 수 있는 가격이 점점 내려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건물도 준공 이후에 공실이 지금까지 약 1년 동안 이어졌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국 원가 이하에 매각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건물을 짓는 것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건물로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매수인 입장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해당 건물을 88억 3천만 원에 매입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 이 건물을 철거하고 똑같은 규모로 다시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최근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그다음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비슷한 규모로 건물을 다시 신축한다고 가정하면 퀄리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최소 25억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88억을 주고 신축 건물을 산 것과 88억을 주고 땅을 산 다음 거기에 다시 25억 이상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매수인에게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세이브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은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직접 사옥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주변 임대 시세를 고려해서 임대 수익형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임대료 수준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전층 임대 시 매수자 입장에서 3.5%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 좋은 입지에 신축 사옥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사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향후 매각할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거래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신축 건물이 싸게 팔렸다는 것만은 아니고요. 보다 중요한 건 매도인이 왜 싸게 팔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매도인은 토지 매입 비용과 건축비, 금융 비용을 감당해야 됐고, 매수인은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다시 지불할 필요 없이 이미 완성된 건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가져간 겁니다. 결국 부동산에는 같은 건물이라도 누구의 입장에서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시장에는 가끔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나오는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건물이 정말 좋은 기회인지 아니면 싸게 보이는데 이유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실제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왜 이 가격에 거래됐는지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빌딩 태민이 김태민 팀장이었고요.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우측 상단에 연락처가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